텔레그램 착취방, 몰래카메라 공유 커뮤니티, 위장해서 접근할 수 있는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냥 유저인 척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즌 브레이크의 형사 전문 변호사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착취방, 몰래카메라 공유 커뮤니티, 그동안 수사기관이 이런 폐쇄적 범죄 구조에 들어가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법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위장해서 접근할 수 있는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장수사란 무엇인지, 수사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수사에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 비공개 수사입니다.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 성범죄 현장에 관찰자처럼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착취 유포방, 몰카 공유 커뮤니티, 딥페이크 거래 단톡방 같은 곳에 그냥 유저인 척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잠입, 감시 수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수사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신분 위장 수사입니다.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인데요. 수사관이 가상의 인물로 범죄자에게 접근해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달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수사는 검사의 신청, 법원의 허가라는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사생활 침해의 논란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승인 절차를 밟은 시간도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긴급 위장수사라는 제도가 허용됩니다. 영장 없이 먼저 위장수사를 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 착취물이 실시간으로 유포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수사관이 가상의 신분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 신분을 위한 가짜 문서, 전자기록 작성. 두 번째, 위장된 신분으로 거래, 계약 체결. 세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촬영물,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광고하거나 이런 행위들도 모두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없거나 성년자이고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확보된 자료는 어디까지 증거로 인정될까요? 답은 디지털 성범죄 및 그 관련 범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장기재 범죄 사실과 무관한 범죄에 해당 증거를 전용하거나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 그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인권보호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수사가 늘어날수록 함정수사 논란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관의 유도로 범행을 하게 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제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기에 앞서서 위장수사의 적법성, 그래서 그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얼마나 유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크고 법리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해석 방향, 증거의 수집 경위, 위법한 수사 여부 등 모든 요소가 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디지털 증거 분석, 위장수사 대응, 피의자 권리보호 전략 설계 등 수사 초기부터 재판 대응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입장을 치밀하게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은 이제 가짜 신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수사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장 수사였는지 위법 수사였는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사나 형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